센서뷰는 나노 소재 가공 차팔 공정 기술 정면 설계 능력으로 케이블과 초소형 전송 선로에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110GHz까지 커버 가능한 커넥터 설계 능력을 확보, 삼성전자, 전기, 퀄컴, 키사이트, 스페이스X 등의 관도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케이블, 커넥터와 안테나는 각각 독립적 역할을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RF 신호를 효과적으로 송수신하는데 통합 솔루션은 효율적 연결성을 기반한 최적화된 성능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F 기업 중 초고주파 대역의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소수 기업 중 하나로 밀리미터 시장이 개화될수록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밀리미터를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 양산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계측, 측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케이블, 안테나 등을 제조해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에 납품합니다. 다음은 안테나, 초소형 전송 선로는 기지국, 빌딩 등에 적용되는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다음 무선기기로는 세계 최초 슬라이딩 체결 방식의 커넥터를 적용했으며 EMI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고 퀄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산업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지국은 소형 초고주파수 케이블, 안테나 영역만이 생존할 것이고 디바이스는 비용 효율, 시간 효율적 관점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컴의 스몰셀 독점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결과적으로 퀄컴 기지국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선로를 납품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개발 기간이 보통 2-3년 걸리는 부품을 센서뷰는 5개월 만에 성공했고 그 때문인지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30건 이상 수행 중입니다. 현재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를 개발 중인데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과 국산화 니즈가 큰 방산 산업의 특성상 업계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협업으로 해낸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CES 수상작으로 위장 안테나, 빌딩 등에 사용 가능한 투명 안테나와 ST60입니다. ST60은 24년 양산 예정으로 삼성 마이크로 LED TV에 적용됩니다. 투명 안테나와 ST60은 현재로선 경쟁사가 없다고 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산 테스나의 후공정 테스트용 RF 케이블 장비를 공급했고 국내 업체와 프로브 카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센서뷰는 6G 전이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했고 증권사에서 이 기사를 얘기하며 현재 주가 대비 7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이중 기술이란 동일 주파수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해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인데 수조 원의 경제 가치뿐 아니라 6G 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6G가 6G 말씀하신 거죠? 네네. 6G의 네네. 핵심 기술입니다. 전이중 기술. 네, 말씀하십시오. 다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나신 네. 건가요? 아, 네네. 이거 뭐 들어보니까 센서 관련주가 아니네요. 네, 커넥터, 케이블 커넥터. 얘네도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네, 하겠습니다. 와이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이팜은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과 RF 프론트엔드 모듈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력 증폭기 모듈이란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주로 탑재가 되는데요. 이동통신용 단말기 송신부의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까지 송출하는 전력 증폭 역할을 합니다. 단말기 하나에 필수적으로 하나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고요.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4개의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 증폭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전력 사용의 효율성과 통화 시간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력 사용이 중요한 온디바이스 탑재 스마트폰에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통신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위해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최종단의 부품들을 전부 통칭해서 RF 프론트엔드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와이팜은 RF 프론트엔드 모듈 송신단의 주요 부품인 전력 증폭기 모듈, 스위치, 필터, 그다음 리시버 단의 LAN 코어 부품 이 4개를 복합 모듈 형태로 구성한 제품 중에서 전력 증폭기와 그다음에 스위치 필터에 기반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4개의 복합 모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RF 프론트엔드 시장은 그 주로 해외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웍스 미국의, 그다음 미국의 브로드컴, 그다음 퀄컴,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와이팜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와이팜에 그러면 이 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와이팜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싱글 엔디드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와이팜은 도어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했고 특허 출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도어티 방식의 장점은 간단한 구조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좁은 대역폭과 선형성 특성이 불리하고 그 칩 직접화가 어려워서 이건 글로벌 개발사에서는 개발이 되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와이팜은 기술의 숙제였던 칩 직접화 부문에 특허를 출연하고 네. 그래서 고효율과 고선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내놔서 현재 미국, 중국, 대만에 또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이거는 RF 프론트엔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와이팜이 좀 다른 주요 와이팜은 그리고 스마트폰 이 전력 증폭기 말고도 차량용 텔레매틱스 통신 모듈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RF 프론트 엔드 모듈을 양산을 했고요. LG 이노텍의 정식 1차 벤더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팜이 생산하고 있는 RF 프론트 엔드 모듈은 크게 스마트폰용 그리고 차량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과 차량용도 그 차량의 제품 뭐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 나누고 세분화돼 있다고 합니다. 와이팜의 근데 주요 고객은 거의 삼성전자가 99%입니다.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매출이 이루어졌고 2023년부터는 플래그십 모델에도 일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 와이팜은 일단 지금 와이팜의 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온디바이스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이 저전력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전력 증폭기는 단말기 전력의 70%를 소모할 정도로 이 배터리 효율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력 증폭기의 소형화, 전력 소모, 그다음 발열 관리 수준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에 이 그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증폭기는 그 차량용과 스마트폰 이거 이외에도 차량 분야 말고도 소형 기지국이나 국방 분야,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IoT 분야에도 다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이렇게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